사연 읽어드립니다. 50대 중년의 여성이에요. 저는 정말 볼품 하나 없는 집안에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간경화로 투병 중이었고, 매번 성질만 내는 시어머니와 철없는 도련님까지 4명이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까요. 그나마 아이라도 있으면 버틸만 할 텐데 몇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아이는 끝내 생기질 않았어요. 남편 복도 없는데 아이 복까지 없으니 정말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정부치고 살면 되겠지 매일매일 다짐했지만 기운이 안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누군가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꼽으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남편과 만난 날, 아니면 이 집안에 시집 오던 날을 꼽고 싶어요. 그만큼 이 집안 사람들은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들이고 제 인생의 최악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남편은 무능력했고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도련님이라는 인간은 매번 사고치고 다니느라 남편에게 손 벌리고 다니는 문제아였고요. 그나마 간경화로 투병 중이던 시아버지만이 늘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미안하다며 저를 아껴주시던 분이죠. 집을 탈출해버리고 싶을 때도 늘 시아버지가 신경 쓰이고 걱정돼서 꾹꾹 눌러 참으며 보낸 날이 더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부분 복수가 차서 불룩 나온 배로 힘겹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시는 분도 아닌데 유전적으로 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투병 중이셨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아프시다가 돌아가신 셈이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아프신 게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와 바보 같은 남편, 머저리 같은 도련님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면서부터 거의 5년 넘게 제가 병수발을 다 했어요. 병원 입원부터 잠시 집에 계실 때도 대소변 다 받아서 상태 체크하고 식단도 제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특히 밤에 몸이 저리다, 아프다 하시면 주물러 드리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럴 때마다 옆에서 코 골며 자는 시어머니를 보면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피곤하고 안 졸리겠어요? 어머마, 나랑 교대로 하자 라는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제가 이러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자기 모임이나 약속은 다 챙기며 놀러 다녔고 밤에는 잠만 실컷 자는 게으름뱅이였어요. 대신 제가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너는 도대체 여자가 칠칠치 못하게 이게 뭐니? 라는 잔소리만 늘어놓는 악마 같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남편에게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알았다, 어머니께 이야기해보겠다며 나를 위해주는 척 하더니 그때뿐이었어요. 나중에 아예 나 몰라라 하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동네 술집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까지 나서 제 속을 박박 긁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피는 장면도 몰래 증거로 모아뒀어요. 하지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파서 끙끙대는 시아버지를 보면 내가 이혼해서 가버리면 시아버지를 누가 돌보나 걱정이 앞서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집에서 살았답니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시아버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시더니 끝내 숨을 거두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 시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며느리가 몇 년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다. 그건 며느리 몫이니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고 유언을 했고 남편은 엄청 좋아하면서 그렇게 따르겠다고 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시어머니는 안 계셨지만 나중엔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시아버지는 저에게 보험 증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 이걸 잘 쓰길 바란다. 그리고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너만 써, 알았지? 그동안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왠지 시아버지가 삶을 포기하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사망하신 후에 그 보험금이 무려 1억 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는 아주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고 꾸준히 납입하셨더군요. 원래는 시어머니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셨고 저한테 미안해서 중간에 제가 보험금을 받도록 바꿔놓으셨나 봐요. 처음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눈물이 다시 한번 펑펑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1억 보험금은 제가 가족들 몰래 보험사에 가서 받아놨죠. 근데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선물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 선물이 문제가 됐어요. 그건 역시 사망보험금이었는데 이건 2억짜리였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제가 수익자인데다가 저만 가서 보험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얼결에 3억이 생긴 셈이죠. 어쨌든 시댁 식구들은 말 그대로 돈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그거 우리 남편 죽은 목숨값인데 가족끼리 나눠야지, 이 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엄청 섭섭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다고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난 그때 거기 없어서 그런 말 못 들었다 하면서 딴소리를 하시더군요. 이럴 때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나 도련님이 양심 있으면 나서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금방 깨달았죠. 남편도 딴소리를 하고 도련님은 그러게요. 저희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법적으로 이런 건 나누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는데 정말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어차피 시아버지가 불쌍해서 있었던 시댁인지라 저는 미련 없이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는 거예요. 내 남편값 목숨값 받자마자 이혼을 한다고? 세상 천지에 너처럼 뻔뻔한 여자가 어딨냐? 가려면 우리 남편 목숨값 다 내놓고 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는데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남편 역시 처음에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나중엔 돈을 내놓아야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협의 이혼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너 바람나서 그러는 거 다 안다, 이상한 소리를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동네 약사를 바람핀 사이라며 우기는 겁니다. 너 하루에도 몇 번씩 약국 들락거리고 약사랑 희락락거리는 거 내가 다 안다. 남편이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약사랑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좋냐? 너 약국 안에서 약사랑 무슨 짓 한 거야, 이 나쁜 거사.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마구 뱉어내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당연히 약사랑 자주 만났죠. 물론 약국 안에서요. 아버지 처방전 받은 걸로 약을 사야 했고 간이 안 좋으니 어떤 약이 간에 부담을 덜 주고 혹은 간에 좋은 약이 뭐가 있는지 상담받으러 나가는 김에 종종 들러서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나쁜 여자로 몰아가서 이혼을 하더라도 돈 뺏고 내보내려고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정말 돈 앞에서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없더군요. 그래서 증거 있어요? 제가 약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증거 있냐고요? 바락바락 대들었더니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하다가 너랑 약사랑 단둘이 있는 거 본 사람이 동네에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게 증거야. 이게 증언이고 어쩔래? 하며 막무가내로 헛소리를 내뱉는데 기가 찼습니다. 정말 이 집안에서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랑 같이 숨쉰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보험금 2개 합쳐서 3억 원이 전부 내 돈이었지만 지긋지긋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너무 결백했기에 그럼 소송으로 가. 그때 법정에서 만나자고 큰 소리를 치며 일단 집으로 나왔죠. 그리고 아는 친구 집으로 가서 며칠 지냈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얼른 이혼을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이렇게 마음 먹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2억 원 다 받진 않을게. 너도 혼자 살려면 힘들 테니 내가 생활비는 좀 넉넉히 넣어뒀다. 이러면서 봉투를 건네는 겁니다. 꼴랑 300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아버지에게 3억 원을 미리 받지 않았더라면 정말 300만 원만 받고 쫓겨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 조건을 먼저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2억 원을 포기하면 이혼해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돈벌레들이 따로 없더군요. 그래서 제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이제 남편도 싫어져서 이 집안에 있기 싫어요. 좋습니다. 제가 2억 원 포기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억 원에 뺨 한 대씩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 눈이 정말 왕방울만하게 커지더군요. 그리고는 둘이 마주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짓는 겁니다. 행여나 딴소리 나올까봐 저는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도장 찍어주시고 1억 원에 뺨 한 대, 2억 원 가지실 거면 뺨 2대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둘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남편이 그럼 날 때려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니 시어머니 뺨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망설이더니 야, 내 뺨이 1억씩이나 가더니 영광이네. 얼른 때려.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시어머니의 뺨을 이를 악물고 후려쳤습니다. 그것도 숫자를 크게 외치면서 그동안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요. 한 대! 후려쳤죠. 시어머니는 1억 생겼다며 오히려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1억도 남았으니까 당신이 바람핀 술집 여자 데려와. 이랬습니다. 남편은 놀래서 그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상간녀 뺨 후려치지 않으면 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죠. 그날 밤에 상간녀를 설득해서 남편이 데려왔더군요. 역시 돈 앞에 안 되는 게 어딨겠어요. 바로 상간녀 뺨 후려쳤습니다. 후려치고 나니까 상간녀가 뺨을 부여잡고 거의 나뒹굴더군요. 그리고 일단 치료비 하라고 시어머니와 상간녀에게 100만 원씩 줬습니다. 둘은 꽁돈 생겼다며 아주 좋아 죽더군요. 제 계획도 모르는 채요.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만큼 후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악마 같은 인간들과 헤어질 수만 있다면 뺨 2대에 2억 원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보험금 받자마자 이혼 소송했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약속 지키라며 길길이 날뛰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 바람핀 주체라며 보험금 일부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서 바로 이혼 소송 해버렸어요. 역시나 남편은 저를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솔직히 경찰도 믿어주질 않더군요. 증거도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모든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저는 3억 원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돌싱녀가 되었네요. 아,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이혼소송 패소해서 오히려 저한테 위자료 주게 생겼고 남편이 만나던 술집 여자는 남편 돈 갖고 튀었다고 하네요. 인과응보죠. 시어머니는 풍을 맞아서 한쪽 발을 못 쓴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역시 이 모든 게 하늘이 누군가가 내려준 벌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착하게 살아야겠네요. 저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